대선을 12일 앞둔 오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제주와 경남을 찾고 국민의힘 김문수,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수도권 표심 공략을 이어갑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 의혹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를 관람하며 파면 후 첫 공개 행보에 나섰습니다. 경기 시흥에서 2명을 살해하고 2명을 다치게 한 중국인 차철남과 경기 동탄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40대 중국인 남성이 나란히 구속됐습니다. 토트넘이 유로파리그 결승전에서 맨유를 1대0으로 꺾으면서 주장 손흥민 선수가 프로 데뷔 15년 만에 첫 우승컵을 들어올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해 1월 피습당한 목 부위를 만지면서 자신을 향한 방탄 유세 비판을 정면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죄 지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방탄조끼가 아닌 감옥이라고 말하면서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대선이 12일 앞으로 다가온 오늘 이재명 후보는 제주를,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수도권 공략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오늘 굿모닝 MBN 첫 소식은 강재묵 기자가 전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어제 자신의 지역구가 있는 계양구 등 인천을 찾아 텃밭 다지기에 나섰습니다. 이 후보는 지금도 반란과 내란, 정적 제거의 음모가 계속되고 있다며 자신을 방탄 유세라고 비판하는 국민의힘에 응수했습니다. 반성해도 모자랄 자들이 국민을 능멸하고 살해 기도에 목이 찔린 상대방 정치인을 두고 그렇게 장난해서야 되겠습니까? 어제 경기 북부 지역을 집중 공략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를 정면 겨냥했습니다. 자신을 지켜주는 것은 방탄조끼가 아닌 국민이라며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감옥에 가 앉았으니까 법인카드 쓸 일도 없어요. 죄 많이 지은 사람은 방탄조끼를 입을 것이 아니라 감옥에 앉아있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어제까지 사흘간의 수도권 유세를 마친 이재명 후보는 오늘은 제주와 경남 양산을 찾아 유권자를 만납니다. 김문수 후보는 오늘 나흘째 수도권을 공략하는 동시에 재계와 의료계, 농업계를 만납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인하대 학생들과 함께 점심을 먹는 등 이틀째 수도권 유세를 이어갑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공개 사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 공식 사과를 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만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선 확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안병수 기자입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동안 국민들의 우려를 헤아리지 못했다며 당 차원의 반성과 사과를 언급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의 과거 행위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헤아리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 앞에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앞서 대선 후보 배우자 TV 토론회를 제안한 데 이어 연이틀 영부인 검증 문제도 화두에 올렸습니다. 김 위원장은 영부인의 공적 역할과 책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영부인 문제 재발 방지 대책으로 영부인 검증 절차 마련과 공적 책임 부여, 대통령 친인척 등에 대한 감시 감찰 3가지를 약속했습니다. 대통령 영부인이라는 위상과 역할에 맞게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이에 대한 논란이 은폐되거나 과장되지 않도록 영부인 문제는 특정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를 향해 재차 검증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김 위원장은 당 차원의 김건희 여사 특검법 추진에 대해서는 검찰이 먼저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어제 MBN 미디어 센터에서 열린 방송기자 클럽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후보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와 단일화가 잘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자신감을 나타냈고 어수선한 당 분위기도 조만간 안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방송기자클럽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에 참석한 김문수 후보는 지지율을 올릴 특단의 대책으로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를 꼽았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마지막에 결국 저와 단일화가 돼서 훌륭하게 우리 대선 승리를 이끌 수 있는 주역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잘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국민의힘에 몸담았던 사실을 강조하면서 적극적으로 단일화 의지를 내보였습니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이 지지율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요.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습니다만 크게 보면은 저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당내 갈등을 인정하면서 빠른 수습으로 원팀을 만들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국민들이 보기에 모양이 좋게 서로 손잡고 같이 다니고 이렇게 많이 돼야 되는데 잘 수습돼서 원팀으로. 헌법재판소의 탄핵 판결을 공산국가 판결이라고 발언한 부분은 격한 표현이었다고 사과했고 국민의힘과 전광훈 목사는 특별한 관계가 없다며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를 향한 국민의힘의 전방위적인 구애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후보를 만난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과 안철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연달아 단일화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이 후보는 단칼에 선을 그었습니다. 이지율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한 언론사 행사장에서 만난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를 거듭 치켜 세웠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 후보가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 승리 쾌거를 이룬 당대표였다며 다시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말씀하시는 가치나 공약이나 저희 국민의힘 김문수 대통령 후보께서 말씀하신 공약이나 가치나 방향성이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또 이준석 후보도 큰 틀에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이 후보는 즉시 일축했습니다. 김용태 위원장이 제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고요? 더 혼나야겠네요, 진짜 이거 진짜. 김용태 위원장이 저한테 형님 내심으로는 단일화 고민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라고 제가 그래서 아닌데 이랬습니다. 안철수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도 이 후보의 유세 현장을 찾아 단일화 설득에 나섰습니다. 원래 단일화하면 연관검색가 또 안철수 대표님 아닙니까? 예. 예. 경험 같은 예. 내용들 예. 좀 진솔하게 예. 솔직하게 조언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도 있고 해서. 안 위원장의 거듭된 설득에도 이 후보는 김문수 후보를 만날 생각은 없다며 달라진 건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단일화 마지노선인 투표용지 인쇄일 25일이 지나더라도 선거 직전까지 단일화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MBN 뉴스 이지율입니다. 정계 은퇴를 선언한 뒤 미국 하와이에 머물고 있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합류를 거절했습니다. 설득하려고 떠난 국민의힘 특사단은 어제 귀국했지만 홍 전 시장은 하와이에 남았습니다. 김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설득하기 위해 미국 하와이로 떠났던 국민의힘 특사단이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자리에 홍 전 시장은 없었습니다. 홍 전 시장은 SNS에 대선이 끝나고 돌아간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선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한 만큼 선대위 합류는 무산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홍 전 시장은 경선 과정이 애초부터 후보 단일화를 염두에 둔 용산과 당 지도부의 공작이었다며 당 지도부를 비판해왔습니다. 두 차례 만나 설득을 이어갔던 특사단은 홍 전 시장이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다는 의사는 명확히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정치 포스팅은 더 이상 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 비록 선대위 합류는 무산됐지만 홍 전 시장이 남은 대선 기간 동안 국민의힘을 향한 비판 수위를 낮출 것이란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제 영화관을 찾아 부정선거 의혹을 다룬 영화를 관람했습니다. 파면 이후 재판을 제외하고 처음 공개석상에 등장한 윤 전 대통령은 영화가 좋았다고 관람평을 남겼는데요. 결국 대통령 파면으로 치르는 선거를 전직 대통령이 부정선거가 될 수 있다고 의심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먼저 전정인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영화관의 모습을 드러내자
지지자들이 이름을 연호합니다. 부정선거 의혹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 시사회에 참석한 겁니다. 청년 지지자들이 몰려들었고 윤 전 대통령은 영화를 제작한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 씨와 나란히 앉았습니다. 비상계엄 장면에서는 박수가 터져 나왔고 영화가 끝나자 윤 전 대통령은 관객들과 악수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재판을 제외하고 외부 공개 행보에 나선 것은 파면된 이후 처음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영화가 끝난 뒤 좋았어요라는 짤막한 소감만 남긴 채 현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영화 제작진에게는 수개표가 필요하다며 공감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다른 것보다 컴퓨터나 이런 것 전자기기 없이 대만식이나 아니면 독일이나 이렇게 하는 투명한 방식으로 선거가 치러져야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전한길 씨는 자신이 윤 전 대통령을 초청했다며 정치적 해석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2030 또 청년들이 많이 보러 온다 해가지고 그런 응원차 오늘 영화를 직접 관람하셨습니다. 대선에 대한 선거에 대한 이런 메시지라든가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대선을 코앞에 둔 공개 행보로 강성 지지층을 겨냥해 부정선거 의혹을 부각시킨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정선거 영화관 관람을 두고 여야는 모두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내란 우두머리가 있어야 할 곳은 영화관이 아니라 감옥이라고 비난했고 국민의힘도 자멸의 길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이어서 민지숙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영화 관람이 독자 행보라고 선을 그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저희 당하고는 이제는 관계가 없는 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엄에 대한 반성과 자중을 하셔야 할 때가 아닌가. 앞서 윤 전 대통령의 공개 일정이 알려지자 국민의힘 의원 단체방에는 간곡히 만류해달라는 호소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부정선거 음모론자와 손잡는 건 자멸하는 지름길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부정선거 의혹이 2주 남은 선거에 악재가 될 것이란 당내 우려에도 김문수 후보는 기존의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영화 보는 것까지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적합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아주 깨끗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투표를 하실 수 있도록.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 자신이 이긴 선거 시스템을 부정하는 것이냐고 비판했습니다. 그 선거 시스템으로 본인이 선거에 이겼는데 부정선거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윤 전 대통령을 다시 구속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지금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가 있어야 할 곳은 영화관이나 거리가 아니라 감옥입니다.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이 극우 세력 결집에 나선다면 국민이 준엄한 심판을 내릴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MBN이 주요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검증하고 분석하는 순서를 준비했습니다.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과 국내 3대 학회와 함께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세 후보가 선관위에 제출한 10대 공약을 분야별로 따져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사법 분야 공약을 살펴봅니다. 김지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개혁신당, 주요 3당의 사법 공약 핵심은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느냐 아니면 유지 또는 확대하느냐입니다. 기소권과 수사권을 동시에 갖는 그런 시스템을 이제는 정말 끝내야 되더라고 봅니다. 이재명 후보는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고 검사 파면 제도를 도입해 검찰 개혁 완성을 추진합니다. 공수처를 폐지하고 헌법재판소를 개혁하겠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공수처를 폐지해 수사권을 검찰과 경찰로 넘기고 정치 권력을 악용해 수사와 재판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사법방해죄를 신설합니다. 수사권의 혼란만 초래하는 공수처는 고쳐 쓸 수 없고 폐지하는 것만이 정답입니다. 이준석 후보 역시 검찰 해체보다
검찰의 수사권 남용을 제한하는 연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정치 편향 논란이 끊이지 않는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의 임명 절차 다양성도 확보합니다. 전문가들은 후보들의 공약을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이재명 후보의 공약은 검찰의 권한 남용 통제라는 방향성은 분명하지만 그동안 제기된 수사의 비효율성 등에 대한 비판에 대해 문제의식이 담기지 않았다고 진단했습니다. 한 차례 수사권 조정으로 탄핵 국면 당시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느냐가 논란이 되면서 수사권 혼선이 있었는데 이를 보완할 대책도 없다는 평가입니다. 네,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될 경우에는 경찰의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한 해법이 함께 모색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경찰 권력이 비대화될 수 있는데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고 김문수, 이준석 두 후보의 공수처 폐지 공약은 수사권 혼선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는 있지만 검찰권이 다시 강화되는 데 대한 대안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수처가 폐지되면 검찰 권한이 다시 예전처럼 복원될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에 검찰 권한 남용에 관한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밝힌 헌법재판관 등의 국회 인준 절차 다양화는 구상 자체는 바람직하지만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구체적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대안 없이 정치적 이득만 고려한 사법 공약, 정치권 합의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도심 곳곳엔 각 후보자들의 현수막이 걸렸죠. 그런데 현수막 일부는 보행자의 시야를 가리거나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돼 안전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선거 기간엔 이런 현수막들이 제재 대상에서 빠진다는 건데요. 노하린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서울 은평구의 한 교차로에 대선 후보 현수막들이 빽빽하게 걸려 있습니다. 몇몇 현수막은 보행자들의 시야를 방해할 정도로 매우 낮게 설치돼 있습니다. 서울 관악구와 동작구에서도 이런 현수막은 어렵지 않게 보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펜스에 걸린 현수막은 키가 작은 아이들의 시야를 가릴 위험까지 있습니다. 사각지대에 가려져 있어서 아이가 횡단보도를 지나다닐 때 좀 시거 같은 부분에서 제약이 좀 많이 되는 것 같아서. 우괴 광고물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현수막 설치를 금지하고 교차로와 건널목 주변엔 2.5m 이상 높이에 설치해야 한다고 정했습니다. 하지만 선거 기간에는 공직선거법이 적용돼 사정이 달라집니다. 선거 기간이 아닌 때 금지 장소나 높이 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되는 현수막들은 불법이지만 선거 기간 중에는 이를 적용받지 않아 사실상 제한 없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신호등이나 도로 안전표지를 가리거나 도로를 가로질러 거는 것만 제한해 민원이 접수돼도 강제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안전사고 우려도 있고 저희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 철거를 강제할 수는 없는 거고. 유권자들에게 한 표라도 더 얻으려는 현수막이 오히려 시민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만큼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노하린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 수사를 지휘했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검사가 이틀 전 동반 사의를 표명했죠. 사의 표명 이후로 건강 악화를 들었지만 정권 교체 가능성을 고려한 것이란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사퇴를 하더라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자 검찰 내부에선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희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검사는 김건희 여사 수사 지휘 이후 탄핵소추안이 기각돼 업무에 복귀한 지 2개월 만에 사의를 밝혔습니다. 두 검사 모두 탄핵 심판에 대응하면서 건강이 나빠져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정권 교체 이후 보복 가능성을 의식한 것이라는 추측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무혐의로 결론 지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이 재수사에 들어간 만큼 향후 특검 수사나 감찰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실제로 어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사의를 밝힌 검사들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공정성을 훼손하고 정치적으로 편향된 검찰권 행사에 대해서는 사퇴를 하더라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라는 점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도 검사들의 추가 이탈 가능성을 우려하며 혼란스러운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런 상황을 의식한 듯 기자들 앞에서 공개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역할을 수행할 것이고 또 총장으로서 그렇게 일선을 지휘하겠습니다. 다만 이지검장을 비롯한 수뇌부 공백이 가시화한 만큼 김건희 여사 수사 등 주요 수사와 공소 유지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이런 가운데 명태균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게 대선 뒤에 검찰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면서 구체적인 날짜도 여러 개 통보한 것으로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당초 대선 전에 소환을 했지만 김 여사는 대선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거부했는데요. 만약 대선 뒤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혁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받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 등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 검찰은 김 여사를 직접 불러 조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아직 소환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네, 대선 전에 김건희 여사 소환 계획은 있으실까요? MBN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게이트 수사팀은 김 여사에게 대선 직후로 여러 개 날짜를 새로 제안하고 소환 조율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초 검찰은 김 여사에게 대선 전인 지난 14일에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김 여사 측은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주말과 다음 주 중 출석할 수 있는지도 추가로 물었지만 김 여사 측은 다시 불출석 의사를 밝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검찰은 대선 직후로 날짜를 여러 개 제안하며 소환 조율에 들어갔는데 아직 김 여사 측의 확답은 없는 상황입니다. 김 여사 측은 검찰이 제시한 날짜 중에서 소환에 응할지 검토 중이라며 김 여사가 받는 혐의는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김 여사가 대선 이후에도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체포영장을 통한 강제 수사에 나서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의혹 수사도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검찰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김건희 여사의 수행비서 유모 씨에게 고가의 샤넬백을 전달한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에 대해 김 여사 측은 가방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박규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검찰이 이른바 건진법사 샤넬백이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에게 전달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최근 샤넬 코리아를 압수수색한 검찰은 통일교 전 본부장이 처제 명의로 2차례 가방을 구매한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검찰은 이 가방들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의 수행비서 유모 씨에게 전달된 것도 확인했습니다. 유 씨는 코바나 컨텐츠 시절부터 대통령실까지 김 여사를 보좌한 최측근입니다. 가방을 받은 유 씨는 지난 2022년 4월과 7월 웃돈을 얹어 다른 제품으로 교환했는데 가방 가격은 각각 1,000만 원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유 씨가 김 여사의 지시에 따라 제품을 교환하려 한 게 아닌지도 의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 여사 측은 유 씨가 가방을 받은 것은 맞지만 전 씨의 개인적인 심부름을 해준 것이라며 김 여사가 가방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건진법사 전 씨도 친분이 있던 유 씨에게 부탁한 것이라며 가방 교환 비용도 자신이 지급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샤넬 제품들이 실제로 김 여사에게 전달됐는지를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인터넷에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을 모아 전해드리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가 축제 기간 운영하는 주점 메뉴를 12.3 비상계엄 사태를 활용해 만들어서 논란입니다.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학생회가 주점 홍보를 위해 SNS에 공개한 포스터인데요. 주점 이름은 계엄 때려쓰다. 계엄말이부터 주요 정치인의 이름을 바꿔 만든 메뉴들이 보이고요. 특히 국민 여러분의 입맛을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문구도 적혀 있어 논란을 키웠는데요. 일각에선 풍자의 범위로 볼 수 있다는 반응도 있었지만 대다수는 비상계엄 사태를 희화화했다, 계엄이 장난이냐며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결국 해당 학생회는 SNS에 사과문을 올리고 사진들을 삭제했습니다.
잊을만 하면 나타나는 주차 빌런들. 아파트 단지 보행로에 주차한 차량이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흰색 승용차 한 대가 떡하니 아파트 출입구를 가로막고 있는데요.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진을 올린 글쓴이는 이곳이 어린이집 등원을 기다리는 장소라며 해당 차량이 사람이 지날 수 없게 주차를 한다고 전했습니다. 민폐 주차가 몇 년씩 이어지자 참다 못해 차량을 빼달라고 했더니 곧 한 남성이 나타나 노려보며 버럭 화를 냈다고 답답함을 호소했는데요. 누리꾼들은 적반하장이라면서 분노하면서도 아파트 단지는 사유지라 처벌 방법이 마땅치 않다, 관리사무소가 나서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서울의 한 전통시장에서 불쾌한 일을 겪었다는 후기가 올라와 온라인에서 논란입니다. 시장에서 과일 쳐다보고 안 사면 죄인이랍니다 란 제목의 글인데요. 작성자는 시장에서 팩에 포장된 방울토마토를 들어 한 5초 정도 상태를 확인하곤 싱싱하지 않아 내려놓고 지나쳤다고 합니다. 그러자 상인이 소리를 지르며 살 것 같이 해놓고 왜 가냐, 쳐다본 것도 죄다, 남의 물건 쳐다보고 다니는 것도 약 오르는데 뭘 사과하냐며 짜증을 냈다는데요. 상인회에 연락해도 친절교육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합니다. 해당 사연의 누리꾼들은 뜬금없는 노여움이다, 시장 안 가는 이유가 이거다 라며 분노했다고 하네요.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어제 오후 서울 서대문구의 한 내리막길에서 버스가 전봇대를 들이받아 주변 지역 전력 공급이 차단됐습니다.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 인근에선 8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해 행인들이 다쳤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박은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초등학교 앞에 기다란 전봇대가 쓰러져 있고 인부들이 공사 작업에 한창입니다. 어제 오후 2시쯤 서울 서대문구의 한 초등학교 내리막길에서 상조회사 버스가 전신주를 들이받아 인근 지역 127가구가 정전 피해를 겪었습니다. 사고로 탑승객 9명과 행인 2명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홍은동 일대 정전이 지속되는 가운데 문화센터 앞은 아직도 출입이 통제된 상황입니다. 정전은 새벽까지 이어졌고 한국전력은 새 전신주를 설치했습니다. 3시 38분에 복구 완료됐습니다. 문화체육관 빼놓고요. 전신주를 새로 박는다고요. 경찰은 버스의 브레이크 페달 고장을 사고 원인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7시 30분쯤 부산 수영구 광안리 해수욕장 해변도로에서 8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SUV 차량을 들이받은 뒤 인도로 돌진했습니다. 인도를 걷던 남녀 2명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또 다른 보행자 3명도 경상을 입었습니다. 어젯밤 9시쯤 인천 연수구 아파트 단지에서는 60대 남성이 함께 술을 마시던 주민 3명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경찰은 가해 남성을 1시간 만에 붙잡았습니다. MBN 뉴스 박은채입니다. 경기도 시흥에서 2명을 살해하고 2명을 크게 다치게 한 차철남이 어제 구속됐습니다. 차철남은 피해자들을 향해 나쁜 인간들이라고 비난하며 반성 없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백길종 기자의 보도입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으러 유치장에서 나온 차철남입니다. 사망한 형제에 대한 질문엔 굳게 입을 닫은 채 자신이 흉기로 크게 다치게 한 피해자들에 대해선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편의점 주인이랑 집주인도 살해 의도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차철남은 오히려 모든 잘못이 다친 피해자들에게 있다는 듯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소시오패스 나르시시스트 전형입니다. 아주 나쁜 인간들입니다. 6시간에 걸친 심사 끝에 법원은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차철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은 구속된 차철남에 대한 보강 수사를 통해 차 씨가 주장한 범행 동기의 신빙성을 따져볼 방침입니다. 지난 19일 경기도 화성시 동탄 호수공원에서 시민 5명을 흉기로 위협한 40대 중국인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도 열렸습니다. 수원지법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4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어제 한여름과 다름없는 더위 느낀 분들 많으실 겁니다. 서울을 포함해 전국 곳곳에서 한낮 기온이 30도를 넘나드는 덥고 습한 날씨를 보였는데요. 오늘은 더위가 한풀 꺾이겠지만 주말에 다시 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어제 더위는 아침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서울은 오전 6시가 되기 전 아침 최저 기온이 23도를 기록하며 기상 관측을 시작한 1907년 이래 5월 중 가장 높았습니다. 덥고 습한 더위는 낮에 절정에 달했습니다. 서울 낮 최고 기온이 30.8도까지 오르며 올해 들어 처음으로 30도를 넘었습니다. 경기 양평군 옥천면은 한때 35.2도까지 올랐고 강원 정선과 영월도 33도를 웃돌며 한여름과 다름없는 날씨를 보였습니다. 이례적인 더위가 나타난 이유는 한반도 남쪽에서 덥고 습한 남서풍이 불어와 낮에 강한 햇볕과 함께 기온을 끌어올린 탓입니다. 다만 오늘은 더위가 조금 누그러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덥고 습한 공기의 유입으로 어제는 기온이 꽤 높았는데요. 오늘 낮부터는 북쪽에서 건조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당분간 평년 수준의 기온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주말에 기온이 또 오를 전망입니다. 다음 주 초까지 기온 상승이 이어지면서 다시 한번 이른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육군 투스타 장성의 성비위와 집요했던 2차 가해 내용 그제 전해드렸는데요. 그런데 저희 MBN이 취재해보니 극비리에 다뤄져야 할 성비위 신고 내용이 해당 장성에게 유출됐고 그 결과 2차 가해로 이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이 장성은 2차 가해를 하지 않겠다는 서명도 했는데요. MBN이 당시 상황을 잘 아는 사람에게 들은 내용을 군 특성을 고려해 음성 대역을 해 전해드립니다. 주진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A 소장에 대해 성비위가 신고된 건 지난달 4일입니다. 신고 당일부터 A 소장은 피해자 부모와 지인들에게 광범위하게 연락을 하며 2차 가해를 시작했습니다. 약간 여론을 호도하려는 그런 거는 있었던 것 같아요. 다른 간부한테 전화해서 걔 원래 남자들한테 친절하지 않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피해자를 도와준 지인들을 대상으로 압력도 행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걔 잘 있냐고 하면서 진급 시기도 물어보고 그랬다고 들었거든요. A 소장이 신고와 동시에 신고 내용을 바로 인지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신고날 피해자 쪽에 바로 연락했다는 것 자체가 보호가 전혀 안 된다는 방증이기도 하죠. 신고 후 바로 보직해임도 안 됐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에 앉아 있는 건데. 군인 등 성폭력 사건 관련 규정에 따르면 신고자와 신고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습니다. MBN 취재 내용에 따르면 A 소장은 직속 상관에게 2차 가해 방지 교육도 받고 이를 지키겠다며 스스로 서명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2차 가해는 도를 넘었고 결국 육군 참모총장 직무대리가 나서 경고를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군 안팎에서는 육군도 사건 관계자에 대한 보호 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주유진입니다. 레오 14세 교황이 이스라엘을 향해 가자 지구의 구호물자 반입을 허용하라고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상대편 수장을 사살했다며 팔레스타인 주민을 이주시키는 트럼프 계획을 실행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문영 기자입니다. 텅 빈 냄비를 든 사람들의 줄이 끝없이 이어집니다. 이스라엘이 11주 넘게 가자 지구의 구호물자 반입을 전면 봉쇄하면서 기근이 임박한 이재민들이 음식을 찾아 몰려든 모습입니다. وايش واللي برا بياخذوا برضه يعني انا واقفه من الصبح بتفرج عليهم وبدي اقدر اهجم ما بقدرش. 아이에게 줄 빵도 없는 극심한 생활고에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لا في طحين ولا في اكل ولا في شيء بدنا نعيش. 이스라엘은 최근 식량과 의약품 등의 반입을 일부 허용했다고 밝혔지만 유엔은 구호물자가 아직 전달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Israeli authorities had only allowed our teams to go through one area that was highly congested, that we felt was insecure. 레오 14세 신임 교황은 첫 일반 아련 자리에서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의 인도적인 지원을 허용해야 한다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Rinnovo il mio appello accorato a consentire l'ingresso di dignitosi aiuti umanitari
e a porre fine alle ostilità. 하지만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가자지구 지도자인 시나르를 사살했다며 공세 강화를 예고했습니다. 이어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이주시키겠다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계획 실행을 언급했습니다. הרצועה, כלומר מי שישאר ממנה. עזה מפורזת לחלוטין מנשק, ואנחנו מבצעים את תוכנית טראמפ. תוכנית כל כך נכונה וכל כך מהפכנית. 이스라엘은 요르단강 서안을 방문한 유럽과 중동 외교관들을 향해 경고 사격까지 감행해 유럽 국가들의 강한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어젠 반려비둘기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이 동물도 반려동물로 길러지는 줄은 몰랐습니다. 아직 야생성이 남은 건지 자꾸 가출을 해서 골치라는데요. 미국으로 가봅니다. 미국 콜로라도주의 주택가, 캥거루 한 마리가 폴짝폴짝 뛰어다닙니다. 출동한 경찰이 다가가 조심스레 캥거루를 안더니 경찰차 뒷좌석에 태우는데요. 함께 애쓴 동료와 하이파이브도 잊지 않습니다. 동네를 떠들썩하게 만든 주인공의 이름은 어윈, 반려동물로 길러진 캥거루입니다. 6개월 전에도 집에서 탈출해 경찰에게 구조된 적이 있다고요. 콜로라도주에서 캥거루를 키우는 건 합법이긴 하지만 흔한 일은 아니라는데요. 다시 경찰에게 구조될 일이 없도록 가족 품에서 안전하게 지냈으면 좋겠네요. 이번엔 작고 소중한 한 야생동물의 신체 검사 현장으로 안내합니다. 꼬리며 발이며 치수를 재는 모습이 앙증맞은데요. 아주 중요한 임무를 맡았다네요. 잔뜩 겁을 먹은 채 통 속에 웅크린 귀여운 쥐 한 마리. 마취를 하고 제 몸집만한 청진기로 진찰도 받습니다. 희귀 두더지 쥐가 야생 방사 전 마지막 건강검진을 받는 모습인데요. 두더지 쥐는 한때 영국에 널리 서식했지만 개체 수가 줄어 그 수를 회복하기 위한 국가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총 9마리가 런던 동물원에서 태어났고 다행히 건강 상태는 양호하다는데요. 다음 달 야생 방사 후 무사히 적응했으면 좋겠네요. 그런가 하면 영국 런던에서 가장 인기 있는 관광 명소 중 하나, 밀랍인형 박물관엔 새로운 인물들이 등장했다고 합니다. 환한 미소가 놀라울 정도로 똑같은데요. 함께 감상해 보시죠. 화려한 왕실 복장을 한 윌리엄 영국 왕세자와 캐서린 왕세자빈. 찰스 3세 국왕과 카밀라 여왕의 모습도 보이네요. 얼핏 보면 실제 같지만 사실은 밀랍으로 특별 제작한 인형들인데요. 유명인의 모습을 똑같이 만들기로 유명한 영국 마담 투소 박물관에 전시된 겁니다. 캐서린 왕세자빈 인형은 고 다이애나 왕세자빈의 티아라와 고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훈장을 착용하고 있는데요. 모든 디테일을 구현하는데 20명의 아티스트가 꼬박 1년을 썼다고 합니다. 영국 왕실 가족을 가까이서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되겠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오늘의 굿모닝 경제입니다. 트럼프발 관세 충격으로 대미 수출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수출 전반이 움츠러들었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달 20일까지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 넘게 줄었고 대미 수출은 15%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경기 침체가 길어지고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급전을 찾는 이들이 다시 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서민 급전 창구라 불리는 카드론 잔액은 지난달 말 기준 약 42조 5천억 원으로 전월 대비 1,200억 원 이상 늘어나면서 한 달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다만 카드업계 측은 카드사의 가계 대출과 연체율 관리 등의 영향으로 카드론 잔액 증가는 소폭에 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프랑스 전력당국의 이의 제기로 촉발된 신규 원전 계약 서명 금지 가처분 인용에 불복하는 법적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한수원은 체코 전력당국의 사전 승인을 받은 사업의 지연을 최소화하고자 현지 최고행정법원에 항고장을 접수했습니다. 앞서 가처분을 인용한 현지 지방법원의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 법적 분쟁에 걸리는 시간이 많이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난해 한국 화장품 수출이 처음으로 100억 달러를 넘어서며 전 세계 K-뷰티 열풍이 거셉니다. 그중에서도 선크림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는데요. 미국에선 사재기 현상까지 벌어졌고 국내 공장들은 주문 폭주에 풀가동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정설민 기자입니다. 서울 명동의 화장품 매장입니다. 매장 입구에 자리한 선크림 코너에 외국인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My whole skincare is Korean, doesn't leave the white cast, and it actually moisturizes and keep your skin hydrated. 미국에서는 관세가 더 오르기 전 한국산 선크림을 사재기하는 현상까지 벌어졌습니다. I wanted to place my yes out order before the whole tariff ordeal. I am stocked up on sunscreens. 전 세계에서 K 선크림 열풍을 주도하고 있는 화장품 공장에 가봤습니다. 수십 가지 원료를 정확한 비율로 섞어 선크림을 만들어냅니다. 선크림을 일반 의약품으로 분류하는 미국 시장을 겨냥해 FDA의 까다로운 인증 절차도 거쳤습니다. 여름을 앞두고 선크림 주문이 쏟아지면서 이곳 공장은 생산량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늘려 풀 가동하고 있습니다. K 선크림 인기의 이유는 뭘까? 자외선 차단 기능은 기본, 뻑뻑한 해외 제품과 달리 부드럽게 발리고 미백과 보습 등 다양한 기능도 더했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다양한 피부색과 그리고 민감한 피부에도 적용 가능한 그런 성분들을 개발을 해서 제품 설계를 하기 때문에 국내 화장품 업체들은 미국 현지 생산에 나서며 관세 파고를 넘는다는 계획이어서 K 선크림 열풍이 계속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정세민입니다. 오늘 전국에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전까지는 중부지방에, 낮부터는 남부지방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많게는 10mm가 되겠고요. 서울에도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이 낮아지겠습니다. 어제는 기온이 30도를 웃돌면서 올 들어 가장 더웠는데요. 오늘은 서울이 26도, 정선은 20도로 어제보다 10도 이상 크게 낮아지겠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서해안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겠고요. 일부는 이슬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안개가 짙게 끼기 때문에 차간 거리 넉넉히 두시고 감속 운전하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보시면 서울이 20.4도, 대전이 21.3도, 대구 16도 선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26도, 춘천 25도, 안동과 대구 22도로 비교적 선선하겠지만 습도는 계속해서 높겠습니다. 내일 충남 서해안과 제주에 비가 내리겠고요. 토요일 오후부터는 뚜렷한 비 소식 없이 전국이 쾌청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에 더 알찬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굿모닝 MBN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